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도메틱 본사에서 모비쿨 MCF60 모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바버TV의 모비쿨 MCF40이 하도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제법 괜찮았나봐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주신다면서 MCF60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싱 돼 있는 상태인데 부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옆에 지금 기름통 20L짜리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하고 비교해보면 대충 가늠되실까요?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개봉 한번 해보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올란도에도 한번 넣어보고 에스컬레이드에도 한번 넣어보고 MCF40 대비 크기가 얼마큼인지 외관 위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집은 캠핑 장비 지옥이라고 돼 있었던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 생각의 방입니다. 많이 정리됐죠? 네, 많이 정리됐습니다. 박스는 버리면 되고 많이 정리되고 들락날락이 심합니다. 뭐가 새로 막 들어오고 샤워 텐트도 3개를 구매를 더해서 지금 샤워 텐트가 여기 위에 3개, 옆에 또 하나, 차에 또 하나, 총 5개 있는데 샤워 텐트 리뷰도 곧 할 예정입니다. 저가형하고 비싼 샤워 텐트 차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걸 사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교, 제가 뭐 경험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게 나을지 상황별로 알려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많이 정리됐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쇼핑은 박스 깔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포장 상태 상당히 견고합니다. 우리 텐트 가방에 넣을 때, 텐트를 다 접은 다음에 가방에 넣을 때 왜 사람들이 텐트를 들고 가방에 넣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텐트를 그대로 말린 채로 그대로 두고 가방으로 텐트를 덮으면 쉽잖아요. 박스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은 다음에 박스를 들면 되겠죠. 외관은 MCF40이 그대로 커진 듯한 느낌이네요. 색상이 조금 바뀌었고 여기도 조금 바뀔 것 같네요. 버튼하고 인터페이스는 똑같고, 여기 전기 코드 부분도 MCF40하고 동일하고, 손잡이가 상당히 커졌어요.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러겠죠. 매뉴얼하고 코드 심플하네요. 딱 MCF40에서 그냥 사이즈만 딱 커진 느낌입니다. 색깔이 살짝 바뀌고 그 외에는 변화된 거는 없어 보여요. 내려가 봐야 되겠네요. 제 외관에 그냥 꽉 차네요. 제가 캠핑집 옮길 때 쓰는 외관인데 외관에 그냥 아예 꽉 찹니다. 이것도 작년에 블랙 버전의 외관을 샀었죠. 외관이 작은 건 아닌데 쿨러가 크긴 크네요. 올란도에 왔습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그냥 봐도 크네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이 자리에 한번 넣어보고 2개를 같이 놓고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개를 포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약간 큰 걸로 보이죠. 안에 들어가는 수납 공간은 완전히 틀리겠지만 외형 사이즈로 봐서는, 이렇게 봐서는 좀 크구나, 이 정도입니다. 저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란도에 싱글 모드 잠자리를 하고서도 60L가 들어갑니다. 신기하네. 거의 안 들어가지 않을까, 자축 메탄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갑니다. 싱글 모드로 그냥 잠을 자면서도 60L를 가동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에스컬레이드에서는 그냥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올란도에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 다 당연히 되겠죠. 팰리세이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부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은 새 거니까
외건에 올렸고요. 40은 오래 썼으니까 바닥에 놨어요. 자, 40 사이즈 보면 2리터짜리 생수병 6개가 딱 들어가고 옆에 공간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남죠. 그리고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저 내부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 안쪽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실립니다. 자, 이렇고 60은 자, 들어가고 옆에 남는 공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까 넣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이 6개에다가 12개가 들어가고 저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 안에도 한참 들어갈 것 같아요. 아, 크긴 크다. 한여름에 음식 상할 일은 전혀 없겠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음식만 생각하면은 쿨러가 굳이 뭐 클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술 때문에 문제입니다. 술과 음료,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음식이 차지하는 부피보다 오히려 그런 음료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또 시원한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러는 사실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적재할 수 있는 공간만 허용된다면. 근데 60이 올란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MCF40을 넣었고요. 옆에 공간이 이 정도가 남습니다. 이게 살짝 밀리면서 이제 60이 들어갔던 거죠. 좀 놀랍네요. 여름철에는 MCF60을 쓰고 그 외의 계절에는 40을 이렇게 들고 다니든가 60을 그냥 아예 들고 다니든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큰데 뭐 조금 더 커진다 그래서 수납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스컬레이드로 왔습니다. 원래 MCF60을 선물을 받았을 때 박스 크기를 딱 보고서 아, 이건 올란도에 늘 생각조차 하면 안 되겠다 원래 생각을 했었고, 에스컬레이드에다가 그냥 붙박이로 놓고 여기서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스컬레이드는 차박도 하지만 주로 이제 카라반 견인할 때 사용되는데, 카라반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카라반이 저는 집 앞에 뭐 바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차피 냉동고가 또 있어야지 돼요. 카라반에 쓰는 냉장고들은 가스로 운영이 되거든요. LPG 가스로 동작되는 냉장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냉장고가 아무리 커도 거기다가 넣고 이제 냉각을 시키려고 그러면 가스를 열고 다녀야 되는데, 가스 밸브를 열고 운행을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견인차에다가 아이스박스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냥 붙박이로 넣어둘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올란도에도 들어가서 변수가 또 생겼네요. 여하튼 에스컬레이드에다가 일단 실어보고, 태양광 패널이 여기로 왔습니다. 올란도에 있던 이동식 태양광 패널, 제가 중국 공장,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태양광을 제작하는 업체 대표님을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중국 공장에다가 오더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이동식 100W짜리 태양광 패널이고,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가 안 됩니다. 문의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여하튼 에스컬레이드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연결해 놓고 모비콜 MCF40을 계속 돌려왔었어요. 카라반 가지고 다닐 때에는. 60도 이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인데 약간 불편함은 있습니다. 역시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교체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올란도 같은 경우 인산철로 교체를 해놓으니까 뭐 밤새도록 냉장고 돌리고, 뭐 추울 때 전기장판 하루 종일 돌려도 한 12시간 정도는 뭐 끄떡 없었거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전기장판을 안 쓰니까 냉장고 정도 돌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또 모비쿨이 전기 소모가 작아서 뭐 크게 관계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에스컬레이드에 넣어도 큰 놈은 큰 놈이네요. 그래도 올란도에 대비하면 확실히 큰 공간을 차지한다는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죠. 이게 지금 좌우폭이 2m가 넘는 차라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기다 넣고 다니기에도 좋은 것 같고, 올란도에 들어가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외관만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MCF60 올란도에도 들어간다. 그 들어간다는 기준은 뭐냐면 뒷좌석 뒤에다가 아까처럼 지금 이 자리에 놓고 이쪽을 폴딩하고서도 한 사람이 취침이 가능하다. 예, 그게 기준입니다.
만약에 얘가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취침이 안 된다 그러면 들고 다니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이 잘 때는 취침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 놓고서도, 물론 뭐 앞좌석으로 옮기게 되면은 뭐 둘이 잘 수도 있겠죠. 2리터짜리 생수병이 그냥 너끈히 들어간다. 12개 들어가고도 남는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60리터는 60리터다.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없다. 그냥 MCF40의 큰형 정도로 보여진다. 뭐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뭐 모양이 바뀌거나 한 건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자체가 똑같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외관상만 보고서, 뭐 성능이야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뭐 냉각 속도가 뭐 얼마나 걸리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차차 앞으로 사용하면서 제가 간간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이 쿨러는 그 바버TV 아이스박스 편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4계절 내내 써야 됩니다. 쓰면 좋다가 아니고 써야 합니다. 겨울에는 뭐 밖에다 놔두면 되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밖에다가 두면 전부 얼어가지고 못 먹는 사태가 생깁니다. 야채 같은 것도 전부 얼어버리고요. 또 실내에 뒀을 때에는 우리가 뭐 초보 캠퍼분 뭐 1박 2일 잠깐 갔다가 나들이 가는 식으로 가는 거 말고 2박 3일 3박 4일 이상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자면 난로가 필수기 때문에, 난로가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있는 그 뭐 백들을 안에다가 놓기 때문에 전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외부에 있을 때는 얼지 말라고, 내부에 있을 때는 녹지 말라고 쿨러가 필요한 거죠. 4계절 내내 쓰는데 동계에는 그 사이즈가 굳이 클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물이나 음료 같은 경우는 뭐 밖에다가 놔둬도 되고, 난로가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바닥에 놔두면 시원하기 때문에 굳이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5월 초인데, 5월 초이지만 벌써 여름 날씨지 않습니까? 지금서부터 9월, 어쩌면 10월까지도 한낮에 막 굉장히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음식 보관하고 하려 그러면, 뭐 공간만 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사실 큰 게 좋습니다. 근데 MCF60이 저는 올란도에는 절대 안 들어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바뀌네요. 나도 그냥 MCF40을 차라리 여기다가 넣어놓고 60을 들고 다녀야 되나? 그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쿨러는 캠핑을 뭐 1박 2일 잠깐 가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쿨러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간 가시는 분들한테는 MCF40이나 혹은 60까지도 사이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참 댓글에 뭐 기존의 아이스박스 편에도 그렇고 그 네이버 카페, 저희 캠핑 가자 카페에서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가형 냉장고들 어떤가요? 저가형 컴프레서 방식의 냉장고들 어떤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죠. 제가 그냥 테스트 해본 것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들만 말씀드려보자면, 에스컬레이드는 지금 현재 일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있는 전원은 상시 전원이에요. 시동을 걸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전기입니다. 근데 시동을 걸고, 저가형 쿨러를 시동을 걸고 C거짝에 꽂았을 때는 정상 작동을 해요. 그런데 시동을 끄고 상시 전원 상태에서 꽂게 되니까 F1이라는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전압이 약할 때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시동을 걸면은 다시 또 정상 작동, 시동을 끄면은 F1 에러. 그런 걸로 봐서는 알터네이터에서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들을 쭉 보니까 어떤 분은 그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뽑기 운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올란도에 시동을 끈 상태로 연결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동작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모비쿨은 약간 저전류에서도 그냥 작동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기타 다른 제품들은 좀 전류량이 뭐 많은 건지 전압이 높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 제품들은 시동을 걸어야지만 좀 에러 없이 가동이 되는 듯 합니다. F1 에러는 뭐 아예 그냥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켜지는데 그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파워뱅크를 사용해서 냉동고를 돌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F1 에러를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기본 전압이 납산 배터리보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바버TV 보시고서 뭐 상시 전원 연결하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신 분들은
상시 전원에 그냥 꽂았을 때는 F1 에러가 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저가형 아이스박스를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복불복이니까 뭐 편하게 하세요 하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은 어차피 이거 오래 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30이었나? 모비쿨 K30 모델을 너무 오래 잘 썼어요. 고장 한 번도 없이.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삼성전자 제품이 뭐 냉장고든 뭐 전자레인지든 조금 비싸지만 당연히 AS가 된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제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제품은 제가 이제 가성비 위주의 어떤 뭐 제품들을 소개를 많이 하지만, 일부 제품은 비싸도 좋은 걸 사는 게 낫다 하는 것 중에 쿨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 소고기 사고 막 다 집어넣고 싹 갔는데 고장 나가지고 작동 안 되면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음식값만 한 1-20만원씩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괜히 그런 모험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검증된 제품을 그냥 쓰라고 하는 편입니다. 제품 받은 지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서야 리뷰를 해봅니다. 뭐 리뷰도 아니죠. 그냥 사이즈에 대한 비교일 뿐인데,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선물 받은 김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봅니다. 바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